우주소녀 설화 영상에 후원해주신 유유자정님, 마틴 폴드만님 감사합니다. 엔하이픈을 시작으로 위너, 우주소녀, 비비집, 에스파 등 수많은 아이돌들이 컴백하며 시작부터 불타오르는 7월 첫째 주의 K-팝. 에스파가 UN에서 연설하는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고, 블랙핑크의 컴백이 확정되었다는 신나는 소식도 있었지만, 스트리트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노제의 광고 논란, 모모랜드 데일즈의 퇴출 폭로 등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번 주에도 시끌시끌했던 K-팝계인데요. 7월 첫째 주의 K-팝 뉴스 탑 7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스맨파의 B2B? 8월 방영 예정인 스트리트우먼 파이터, 1밀리언, 저스크절크 등 유명한 크루의 참가를 알리며 벌써 첫 번째 글로벌 평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참가팀 중 한 크루의 이름과 로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뱅크투 브라더스입니다. 플레임은 문제가 없지만 엠넷에서는 뱅크투 브라더스를 줄여 B2B로 표기하고 소개하여 문제가 된 것인데요. 2012년 데뷔한 보이그룹 B2B와 이름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뱅크투 브라더스의 로고가 B2B의 데뷔 초 로고와 비슷하다는 점, 본투비 힙이라는 뱅크투 브라더스의 슬로건이 B2B 그룹명인 본투비2와 비슷하다는 점이 B2B 팬들을 더욱 화나게 했었죠. 이에 B2B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엠넷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며 해당 크루명을 플레임으로 사용하고 로고와 슬로건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소속사가 직접 요청한 만큼 엠넷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SNS를 통해 뱅크투 브라더스 크루명을 플레임으로 표기하고 로고 및 시그널도 변경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이트우먼 파이터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팝핀 논란과 크루명 논란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게 되었네요. 모모랜드 데이지의 퇴출 폭로. 최근 남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모랜드. 하지만 얼마 전 모모랜드 멤버였던 데이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데이지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자신은 모모랜드를 탈퇴한 것이 아닌 퇴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 라이브에서 팬들의 질문을 받던 데이지는 한 팬에게 모모랜드 탈퇴 및 소속사 MLD 엔터와의 분쟁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데이지는 난 모모랜드를 떠나지 않았다. 해고됐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괜찮다. 쫓겨난 이유는 모르겠다. 라고 영어로 답했죠. 이어 만약 내가 이유를 알았다면 해고당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모랜드의 메인 댄서이자 메인 래퍼였던 데이지는 2019년 3월 건강과 개인적인 사유로 활동을 중단한 이후 모모랜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해 11월 탈퇴를 협의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후 데이지는 자신을 장기간 방치한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위약금 11억 원을 내라고 했다고 폭로했었죠. 21년 말에는 데이지가 소속사를 상대로 건 정상금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정상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MLD가 항소했다고 하며 이후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계약에 관련된 사항 역시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나연의 엄청난 정주행. 트와이스 멤버 중 첫 솔로 주자로 나선 나연. 초동 앨범 판매량 약 25만 장에 빌보드 200 7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하지만 솔로 데뷔 초반 생각보다 낮은 음원 순위에 팬들은 아쉬워하는 반응이었죠. 그러나 역시 나연이가 가진 상큼한 매력과 중독성 있는 노래는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며 결국 멜론 실시간 1위에 오르는 엄청난 정주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멜론 실시간 차트 2위, 유튜브 뮤직 한국 탑100 3위에 오르며 나연이의 음악 방송이 끝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음반 판매와 높은 음원 순위에도 나연이는 활동 중 음악 방송에서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인기가요에서 놀랍도록 상큼한 팜피린 비주얼을 보여주며 행복하게 마지막 음악 방송을 한 나연. 생각보다 빠른 활동 종료는 아쉽지만 그만큼 트와이스의 컴백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에이프릴 판결문 공개. 에이프릴의 멤버였던 채원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불송치로 결정된 결정문을 요약하자면 그룹 내 왕따의 경우 그룹 내 일반적인 인간관계적 문제는 있었으나 이를 왕따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어 허위사실 여부 판단 안 됨. 멤버 간 이간질의 경우 관련 참고인들이 아니라고 진술하나 사건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허위사실 여부 판단 힘듦. 매니저와의 연애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며 피의자가 직접 들었다고 지목한 2명의 매니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허위 사실이 맞다고 판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피의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결국 매니저와의 연애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 말고는 수사기관에서도 에이프릴 멤버와 현주의 관계를 왕따라고 명확히 판단하진 못했죠. 이렇게 현주에 대한 고소들을 허위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불송치로 결정나게 되었는데요. 채원이는 긴 시간 너무 힘들었는지 법적 대응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밝히며 서로 간의 기나긴 싸움은 마무리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에스파 UN 연설. 걸스로 컴백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파가 컴백 전 방탄소년단에 이어 UN에서 멋진 연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뉴욕 UN 본부 총회에서 열린 2022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여한 에스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약 2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팀 내에서 영어를 잘하는 지젤이 대표로 차분하고 멋지게 현실 세계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리더인 카리나가 초대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넥스트 레벨 무대를 소개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나는 많이 긴장했는지 스피치에서 조금 더듬어 버렸는데요. 해외 팬들은 완벽해 보이던 카리나가 긴장하고 살짝 실수하는 모습에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걸스로 컴백한 에스파. 발매 하루 만에 앨범 초동 판매량 약 80만 장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개최된 유명 콘서트 시리즈 굿모닝 아메리카 2022 서머 콘서트 시리즈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참가하며 무려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기록을 세워갈지 에스파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노제 광고 계약 위반. 최근 스트리트우먼 파이터의 노제가 인스타그램 광고 진행 과정에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폭로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세 곳의 중소업체 관계자가 광고 요청을 한 게시물이 요청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았고 광고 이후 게시물도 삭제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노제의 소속사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지만 곧바로 사실을 인지하고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린 바 있다 라고 설명한 노제의 소속사는 위 과정 중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 라며 실망했을 광고 관계자분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소속사의 미흡한 일처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은 노제에게 향하는 중입니다. 블랙핑크 컴백 확정. 드디어 블랙핑크가 컴백을 확정지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현재 새 앨범 녹음 작업 막바지 단계이며 7월 중 뮤직비디오 촬영에 돌입하여 오는 8월 컴백을 한다고 알렸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블랙핑크다운 음악이 다수 준비되었다고 밝혀 최소 미니 앨범 이상으로 컴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블랙핑크는 컴백과 함께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선다고 밝혀 한국의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팬들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려 약 1년 10개월 만에 8월 완전체 컴백을 알린 블랙핑크. 마치 남자 아이돌의 군백기 같은 긴 기다림의 끝에 온 컴백이어서 팬들인 블링크들은 더욱 신날 것 같은데요. 게다가 8월에는 트와이스가 컴백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15주년을 맞은 소녀시대의 정규 앨범 컴백도 있어 더욱 신나는 8월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겨우 7월 첫째 주가 지났다는 사실이 슬프네요. 7월 첫째 주에 다양한 K-팝 소식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K-팝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K-팝 걸그룹 덕후 딩돈님께서 직접 한글로 적어주신 사연입니다. 간혹 오타나 어색한 글귀가 보이더라도 딩돈님의 노력에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가지 걸그룹의 덕후인 딩도입니다. 저는 K-팝을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위키미키라는 걸그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팬들만큼 제 아이돌을 많이 직접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저는 돈이 부족하면서도 취미로서 팬아트를 통해 위키미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저는 기회를 딱 잡아서 제 최애인 위키미키 최유정 언니와 영통 팬사인회를 했습니다. 유정 언니랑 만날 수 있는 자체가 저에겐 이미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미완성하고 업로드되지 않은 팬아트를 유정 언니한테 보여줬을 때 유정 언니가 제 팬아트를 보고 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놀랐어요. 알고 보니 유정 언니가 제 팬아트를 알더라고요. 지금까지 실제 같지 않다고 느껴요. 평생 위키미키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직접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사연을 보니 얼마나 유정이를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거기에 딩도님이 그리신 팬아트를 유정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정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한글로 직접 사연을 정성스레 적어주신 인도네시아의 딩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순간, 내 아이돌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유람이었습니다. 안녕.